안녕하세요. 장애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문가와 함께 장애주식 공부하고 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추석 준비 어떻게 하세요? 추석 준비는 별게 없고요. 네. 평상시처럼 부모님 뵈러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또 내려가시는군요. 예, 어김없이 항상 엘리트처럼 네, 꾸준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공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받으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아이, 뭘 봐도 이 싸봐야 아침부터 이 씨발. 어머님 어머 깜짝. 받으셔야 이 합니다. 씨발은 어디서 귀신처럼 나타나고 씨발이야. 절로 꺼져 깜놀했잖아. 이 씨발 가. 아이고 나 좀 아주. 안 가? 모두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뭘 봐도 얘네 도대체 이상한. 뭘 봐도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바디 브랜드에게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XD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 2에 큰 사람 만들어주는 하이킥까지 난 파라오 2. 가문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라인업 바디 브랜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디 프렌드입니다. 이 바디 프렌드 하면은 안마의자로 유명하죠. 한번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안마의자 사업으로 잘 알려진 우리의 이 바디 프렌드, 설립은 2007년 3월에 됐고요. 박상현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본금을 살펴볼까요? 77억 6,900만 원, 또 액면가는 100원에 시작을 했고, 총 주식수는 통일 주권으로 7,870만 정도가 됩니다. 또 현재가는 한 11,500원으로 잡히고요. 2019년 8월 28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9,049억 원으로 잡히네요. 바디 프렌드라는 기업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바디 브랜드는 비상장 회사에 있는 회사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 네임 자체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바디 브랜드 하면. 바디 브랜드가 2015년도에 상장을 한번 추진했었고 올해에도 상장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장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실제로 지난 4월에 상장 예비 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안마 의자 업계의 독보적인 1위의 자녀였습니까? 바디 브랜드 정도면 충분히 시장, 상장의 심사를 통과할 거로 모두가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큰 악재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여론이 좀 나빠졌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임금 체불 문제. 그러면 세무조사, 이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짚어보면 총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론이 악화된 내용은 뭐냐면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흡연을 자애들에게 금연을 강요하면서 갑자기 소변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런 직장 내 갑질이 너무 심했죠. 여론이 윤리나 상당히. 인권 문제로 그렇죠. 재성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금 체불 문제는 바로 퇴직금 문제였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이 회사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정적으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이 회사가 상장이 무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너 리스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이게 또 미승인 통보라는 게 2016년에 코엔스가 받았고 2018년에 에코 프로비엠에 이어 바이오 프렌드까지 이런 통보를 받은 회사가 별로 3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통과될 거라고 예상한 기업들이 미승인된 경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디 브랜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디 브랜드는 국내 독보적인 그 안마 시장의 1위입니다. 1위고 매출 성장률도 전년 대비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면에서 절대 심사가 탈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복병들이 아까 말한 앞서 세 가지 큰 악재들이 겹치면서 상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시세는 우리가 주가가 지금 연중 최저치에 내려와 있죠. 11,000원에서 12,000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바디 프렌드를 왜 지금 와서 방송을 하냐면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디 프렌드의 성장성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때는 상장 후의 시가총액이 뭐 2, 3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전망도 됐었고요. 당연하죠. 또 공모시장의 대어로 꼽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한때 장에서 최고가가 액분된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상태에서 23,000원, 4,000원까지 갔습니다. 24,000원까지 가는 시총 한 2조가 거뜬히 넘어가는 네.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이 1조도 못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9천억대에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 뒤로 갔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성이 현재 한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사모펀드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모펀드. 그렇죠. 이게 회사의 주인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펀드라는 것은 네. 이 두 가지 경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는 성장성, 하나는 매각. 이 두 가지 경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매출액을 잡고 있잖아요. 행여나 정말 시장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을까 그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상장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거나 둘째 네. 방향을 나갈 겁니다. 기존에 이제 얘들은 사모펀드라는 돈들을 모아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엑시트 방법으로는 회사를 제3의 대상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또는 회사를 상장시켜서 엑시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상장을 재치한다는 의견은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인고의 시간은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거에 더해서 또 경영성의 투명 이슈도 있고 수익성 강화라는 부분도 있고 참 불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상당히 좋다는 좋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품 자체는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네. 현재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 시장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안매시장. 근데 이 회사가 현재 60% 넘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뭐 LG라든가 다른 여타 회사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을 장악한 회사였기 때문에 섣불리 1등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웅진 코웨이가 정수시장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업체는 청원화에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디 프렌드 회사도 안마의자 시장에서는 2위와 격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독보적인 1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유럽에 가구 1인당 그렇죠. 네, 안마의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하나씩 놓을 수 있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해외 진출의 의지도 보였고요. 예, 맞습니다. 또 뭐 최근에는 람보르기니와 손을 잡고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예, 맞습니다. 일명 이 람보르기니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람보르기니는 좀 고급 차 아닙니까? 수복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사람들이 타는 차. 네. 그래서 이 바디 프렌디 안마의자를 럭셔리한 사람들과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남에 라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라운지까지 만든다는 것은 너무 고급 대상자들 마케팅을 하겠다. 럭셔리한 대상층에 확대를 하고 상류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람보르기니 유통망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한다고 회사 측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최근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로 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흐름을 짚어주세요. 이님이 바디 프렌드가 올 6월 달에 안마의자 판매량이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네.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사모펀드라는 것은
성장과 매각 두 가지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노릴 겁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단기적 성장까지 노려보고 있는 네. 애들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와도 손을 잡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점, 이런 거 말씀 좀 공격적인 자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이 소장님 뭐 오너 리스크나 요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을 더 좀 딛고 일어설 만한 그렇죠. 요소들로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라고, 오너가 없는 회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모펀드 당연히 오너가 나와 있죠. 박상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2대 주주가 우리가 이 설립한 예전에 조 회장, 조경희 씨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회사에 경영권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 넘게 지분을 갖고 있고, 현재 1대 주주가 사모펀드가 갖고 있지만, 현재 오너 리스크보다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앞서 말한 대로 올해도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직장 내 갑질 문제라든가 또는 그 퇴직금의 미지급,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한 문제였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좀 윤리성이 참 오너 리스크보다는 이 회사는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영 투명성도 정말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 최근에 또 국세청이 지난 4월에 세무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세무조사는 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도와 2016년 렌탈 수익 회계처리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점도 상장 예비 심사에 악영향을 미쳤죠. 실은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이례적인 세무조사라는 거죠. 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례적인 이슈였고요. 특히 바디 프렌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서 선정돼 정기 세무조사까지도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던 기업인데 갑자기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네. 조사 사국이 하는 일이 개인의 탈세나 횡령 등 범칙상을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있잖아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죠. 네. 물론 뭐 장외 주식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늘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께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여러 요소들까지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하시는 상식 투자론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상식 투자. 우리가 상식적인 투자는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식입니다.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렌드 회사를 투자할 때는 네. 기존의 3대 악재 조건이죠. 우리가 상장을 발목 잡았던 가장 큰 3대 악재 요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방향성을 보시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좀 줄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의 확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악재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은 우리 인터넷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지켜준다면 이 회사가 충분히 1년 후에는 상장했을 때 과연 이득을 내겠다. 지금 현재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싸니까 들어가 보자가 아니라 상식적 투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들어가는 이 상식적 투자 관점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장외 주식을 공부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바디 프렌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디 프렌드라는 이 업체가 또 워낙 이제 공모 시장의 대어로 늘 집중받고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수가 또 없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바디 프렌드는 국내 안마 시장의 독보적 일입니다.
우리가 1등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깐 사람들은 라인이라든가 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다른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손에 익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디 프렌드를 능가하는 안마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상당히 발목을 잡혔지만 왜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냐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을 놓고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의 역량이 해외 글로벌 마케팅까지 집중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 2대 주주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옛날 조 회장님이 갖고 있는 방판 조직이라든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 회사는 충분히 2만 원까지는 올 수 있는 주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후는 재상장 여부가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소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바디 프렌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추석이 오는데 귀경길 내려가고 올라오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들고 올 테니까요. 늘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분석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장애주식자문학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